저는 2000년도 말에 Y2K가 생각나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들 열광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Y2K의 사람들의 눈에 콩값을 씌우면서 미국이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아이디어로 스테이블 코인을 자꾸 달러 스테이블 코인 만드는 것 같은데, 중간 선거 그 사이에 한번 터질 것 같아서.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달이 됐다고 그러네요. 오늘도 여러분들 같이 고민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요새 시장은 흥분되지만 제가 실전에서 느낌이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장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시장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제가 생각하는 40년 동안의 경험에서 나오는 직관 같은 걸까요? 그거를 한번 같이 저 사람은 왜 저 얘기를 할까라는 걸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스피가 장중 3,200을 찍기도 하면서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난이도 극강. 제가 매매나 이런 거 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3,200 가면 또 두들겨 맞고 계속 하는데 3,100대는 잘 지지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3,500 가도 반토막 날 것 같은 게 허다할 것 같아. 그게 사고방식이 왜 그럴까? 간단히 예를 들어서 지금도 한 달 전에 SK 하이닉스 관련된 소부장 종목 하신 분들은 지금 오늘 같은 날 지금 삼성전자가 7만 전자 가고 이래도 마이너스가 거의 허다해요. 한미반도체라든지 SK 하이닉스도 30만 원 쌍봉 주고 오늘 26만 원.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 2차 전지나 하지 말랬던 삼성전자 밸류체인 하셨어야 돼. 근데 일반 투자자들이 이게 SK 하이닉스 밸류체인인지 삼성전자 밸류체인인지 구분할 수 있어요? 다 소부장에서? 그런 실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게 당하는 장이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 SK 하이닉스, HPHP는 다 빼야 되고, 오히려 뭘 했어야 되냐? 삼성의 SNS텍, 그 다음에 또 AD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 네페스, 아크라든지, 가온칩스라든지, 이런 것들만 하신 분은 또 상대 수익률. 예를 들어서 오늘 삼성전자가 진짜 거의 300 며칠 만에 7만 전자 됐대요. 근데 그 의미가 뭐예요? 테슬라가 22조 수주 끌기잖아요. 그런데 나는 6만 전자부터 삼성전자를 미리 팔으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느낌이 이제는 SK하이닉스 죽여버리고 삼성전자 땡길 때, 예를 들어서 6만 원에서 7만 원 넘는데 그게 10몇 프로거든. 그걸 이용해서 관련된 밸류체인 하면 3배에서 5배 터질 것 같아서, 이게 상대 수익률 게임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중에 이제 삼성 밸류체인 종목도 점점 축소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SNS텍이라든지 AD 테크놀로지라든지 그쪽 관련된 급등 종목들, 원익 IPS라든지 이런 것들 다 팔으라고 했어요. 오늘 7만 전자 할 때. 그리고 이제 남은 게 STI. 그리고 여러분들 인적 분할로 지금 아주 징글징글하다고 하나 마이크론, 요런 것들로 또 이동해 갖고 거기서 한 20-30% 또 수익 나는지 보려고 그럽니다. 이게 얼마나 실전에서는 난이도 아주 극강이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소부장 내에서도 이러한 차별화장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단기 급등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과열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될까요? 그거는 종목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가다해서 4천은 언젠가 오겠죠. 그런데 나는 3년 안에는 안 올 것 같아. 암만 또 지금 그 상법 개정 만드는 거 보니까 너덜너덜 하는 거 보니까 이제 금융증권주는 이제 끝난 것 같고, 그래서 지주사도 이제 끝난 것 같고, 그러니까 3,200이라고 그러지만 여기서 어떤 걸 접근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로직을 하나 갖고 왔어요. 1년 동안 여러분들 지금 이제 어떤 종목을 찾으시냐면, 제가 이걸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면 겨울 121선 밑에 있는 밀집된 것들만 찾으세요. 아니면 이 121선 초입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급등파동의 순환이 나오나 보겠고, 이미 121선 대비 이게 제가 사망각도라고 표현했는데
예, 이게 카지노. 여기서 예를 들어서 120선이 10,000원 정도예요. 근데 주가는 20,000원, 30,000원에 거래되고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오히려 일반 투자 이 폭포수 급락으로 다 당할 겁니다. 제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10만 원 넘을 때 카카오페이 이거 박살난다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거의 반토막 정도 수준의 급락하듯이 이 폭포수 급락, 지수는 가더라도 어떤 종목들을 잘못 건드리면 이런 폭포수 급락에 당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지금 난이도의 급강에 1년 동안 200% 이상 올라간 건 쳐다보지도 마시죠. 기준을 잡으시죠. 그리고 이제 뭐가 남았나를 찾아내는, 그리고 할 거와 하지 않을 거를 구분하는 그런 전략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의 상승장 모습이 과거와 유사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저는 2000년도 말에 Y2K가 생각나요. 그때 지금 전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AI라든지 여러분들이 열광하잖아요. 제가 2000년도에도 인터넷 혁명이라고 열광해갖고 꼭 그 분위기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다 망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은 기업들은 10개만 한두 개에 불과하고 그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거의 곡소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지금 3,200이라는 접근보다는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들 열광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오히려 하려고 그러면 비트코인이 그래도 안전할 것 같고 스테이블 코인은 저는 Y2K의 뭐라 그럴까 사람들의 눈에 콩값을 쑤면서 미국이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아이디어로 스테이블 코인을 자꾸 달러 스테이블 코인 만드는 것 같은데 이게 저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변수에 의해서 이 권력 다툼에 의해서 한번 변동성이 크게 나오지 않을까. 그거를 저는 내년 지방선거 전, 우리나라는 지방선거, 미국은 갖다 얘기해서 중간선거, 그 사이에 한번 터질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지금 급등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열광하는 것도 있죠. 제가 M7도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M7, 저희 방송 들으신 분들은 저 M7 다 팔아갖고 최근에 제가 강조하는 게 드론 관련주. 미국에 드론 관련주 갖고 집중하는데 그것도 6개월 동안 계속 드론 관련주 하려고 그래요. 그런 이유도 세상이 지금 전쟁의 시대가 저는 확산될 것 같아요. 더 우크라이나 전쟁은 푸틴이 우크라이나가 항복하기 전까지는 계속 갈 것 같고 최근에 전쟁이 자꾸 태국도 캄보디아도 미얀마도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아프리카들 안 보시는데 아프리카도 지금 좀 난리가 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분쟁 지역에 가만 보면 다 힛도르나 우라늄이나 자원 전쟁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솔직히 전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미쳐가는 것 같아요. 미쳐가는 것 같습니다. 이 미쳐가는데 그 권력을 잡은 트럼프가 완전히 또라이 전략을 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또라이 전략이 예를 들어서 먹혀 들어가요. 저는 이게 먹혀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항할 자가 없어요. 그걸 막아낼 자가 없다는 게 또 문제거든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투자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요새 여러분들 50%는 항상 현금을 갖고 계십시오. 그래서 요번에 제가 2차 전지는 잘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차 전지도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단간에 너무 급등했어요. 그래서 지금 37, 8만 원대는 100% 또 매도 사인 냅니다. 아니 20만 원대 안 하고 왜 거의 40만 원 가까이 지금하냐. 그래서 2차 전지 중에서 가장 미운 종목들이 에코프로 BM이에요. 삼성 SDI. 그래서 이제는 저는 엔솔 팔아갖고 에코프로 BM, 삼성 SDI, 코스모 신소재 약간 후발주 순환을 해서 그것도 단타입니다. 거기도 20, 30% 올라오면 매도하는 그러한 상대 속도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은 저는
미국에서는 엔비디아가 부러지면 제일 위험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번에 SK하이닉스는 숏에 걸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24만 원, 26만 원에서는 매수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트레이딩 전략이고, 지금 삼성전자 땡기는데 이번 땡김이 테슬라 끌기인데, 저는 오히려 인텔 끌기였으면 좀 안심인데, 파운더리 그 여러 가지 수주를 인텔이 해줬으면 머스크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TSMC 끌고 오고 우리한테 투자해갖고 메이드 인 반도체를 인텔로 합작해서 투자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머스크가 선수 친 것 같거든요. 그러면 머스크하고 트럼프는 저는 내년도 중간선거까지 창당한 짓겠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나는 트럼프하고 머스크는 사이가 더 악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급등의 단기적인 코스를 또 초를 치는 게 또는 트럼프가 또 초 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 그 삼성 밸류체인 관련된 종목도 이제 몇 가지 안 남았어요. 선정해 드린다면 STI 남았고, 하나마이크론 남았고, 그 다음에 어보 반도체 남았고, 요 남은 것들을 집중해서 거기에서 순환 파동만 타는 전략이 어떻겠나. 이렇게 트레이딩 감각으로 하지, 뭐 지수 3200에서 이게 3400 가고 500 갑니까? 그렇게 접근은 안 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등 언제쯤 과열이 터질 것으로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1년 동안 단타 트레이딩만 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동안 주도했던 거는 갑자기 고점에서 한 30%나 반토막 나면 현금 갖고 있는 거 잠깐 들어갔다가, 요번에 하나오션이 7만 원대 그런 현상이 나왔거든요. 그런 거 해갖고 지금 이제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관세 협정에서 이제 8월 1일이 디데이 아닙니까? 그때 만약에 우리나라를 만약에 이제 군함 잠수함 기지로 만들어 버리면, 이건 또 중국은 우리나라 때리게 할 거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 롱숏에서 트레이딩 감각으로 권해드리고 싶지, 이 추세적으로 앞으로 주도주가 뭡니까? 라는 거는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나라가 관세 협정을 진짜 어떻게 맺냐, 그리고 거기엔 보이지 않게 한미 동맹을 어떻게 재해석하고 어떻게 전략을 짜느냐, 여기에서 모든 게 결정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방산주 중에 예를 들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이 지상전 관련된 것들은 다 매도. 그리고 서학투자자 드론 관련주하고, 지금 제가 이 그림을 하나 여러분들 생각의 훈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3개월 동안은 조선주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7만 원대부터 하나오션부터 이제 다시 배팅을 해드리고 있고, 여기가 군산 지역에 있는 현대 중공업 그 공장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면 군산 공항이 있어요. 이 군산 공항은 미군, 주한 미군이 관리합니다. 예, 우리나라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이제 군수라든지 물자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여기 민간한 게 딱 하나 뜨는 게 있는 게 제주도 가는 민간. 그리고 이게 다 주한 미군이 주둔해서 관리하는 건데, 여기 이 현대 중공업 군산 공장을 군함하고 잠수함을 생산하는 기지로 이번 관세협정 때 요구할 것 같아갖고, 그러면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제가 이 동그라미 친 데가 현대중공업 군산 위치예요. 딱 어디예요? 북경, 상하이, 대만. 그리고 주한 미군의 이제 그 지도를 까꾸로 보라는 얘기가 이제 그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이 남쪽을 향하는 그 주한 미군이 북한을 대상으로 방어하는 체제 시스템에서, 이제는 인도 태평양 전선의 한 축으로 이 남쪽을 향하게끔 만드는 한미 동맹의 재해석에 요번에 협약을 맺을 것 같아, 수정해서. 그러면 이 논리가 뭐냐면, 대만에 분쟁이 있거나 여기서 만약에 중국이 여기다 군함을 보내면, 잘못하면 우리나라 군함과 일본 군함이 여기다 대치하게끔 만드는 상황이 될 거고, 여기에 대한 모든 비용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불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이 5,500억 달러, 그 다음에 유럽은 6천억 달러로 합의 봤어요. 우리는 1,000억 달러 갖고 들고 갔는데 빠꾸 당했어요. 그래서 4천억 달러 요구하는데,
이 4천억 달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거든. 아예 4천억 달러 하려니 아예 노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 그게 갖고 그냥 당하는 게 낫지. 25% 4천억 달러 하면서 비용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국운이 쇠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되느냐가 이번 주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월 1일 날 이 한미 이 주한미군의 그 한미 동맹의 해석이 계약 요구 조건이 어떻게 달라지냐.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일부 받아들여지면 너 그쪽 관련된 기업이거나 뭐는 좀 깎아줄게 라든지 관세 면제해줄까. 이 카드가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에 연결. 그래서 오늘 시장 딱 보면 군함 잠수함 관련된 종목이 대량 거래되면서 치고 나가고 있어요. 하나오션이라든지 HD, 현대중공. 잠수함 하면 옛날 대우조선이에요. 그게 하나오션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이 앞으로 우리나라 한반도에 지정학적인 변화를 주지 않을까. 그리고 재벌들한테 이제 미국 들어와 갖고 계속 더 추가 투자하는데 현대차는 여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삼성그룹이나 포스코그룹만 여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의 에너지인데 마침 삼성전자가 테슬라하고 그렇게 협약이 맺었으니까 이 부분은 속도를 좀 빨리 할 것 같아서 그래서 할 거와 안 할 거를 이렇게 압축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지 말 거, 금융지주, 상법 개정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 지주사, 금융주들, 배당 또 분리갔을 때 이상하게 뭔가 이상해지거든요. 너덜너덜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것들은 하지 마. 대신 잠수함 군함 관련된 MRO 거기에 특화된 거, 그 다음에 이제 알래스카 셰일가스를 왕창 사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거기에 관련된 뭐 삼천리나 한국가스공사나 그 다음에 서울가스 이런 관련된 주식들, 그리고 여기에는 조선 기자재도 같이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압축하는 전략이 어떻겠나. 그래서 할 거와 안 할 거를 구분하는 장이지 지수 접근하는 장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관세 협상에 따라서 국내 증시 분위기가 달라지겠네요. 저는 롱숏이 지금도 보시면 소부장에서 삼성전자 관련된 종목만 땡기고 같은 소부장에서 관련된 SK하이닉스 하이닉스 주가는 급락시키는 것도 이런 롱숏이 다 아주 비일비재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보면은 이제 만약에 이런 전술학적 상태가 나오면 그 제2의 사드 나온다고.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 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기대하잖아요. 단체 관광, 게임 이런 것들이 싹 들어가 버린다고요. 반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미리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8월 1일 날 만약에 이 MRO 사업이 관세를 줄여주는데 키가 되면서 거제도하고 군산에 MRO에 연결된 거점이 생기는 순간에 게임, 엔터, 카지노 이런 것들은 또 호텔, 지금 벌써 오늘 호텔주들이 급락하는 거 보고 벌써 이러한 징후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롱숏이 극단화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상승 종목, 하락 종목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락이 그러니까 3대 7이에요. 그러니까 지수는 삼성전자가 받쳐서 올리고, 그 다음에 상승 하락의 비율 보면 예를 들어서 상승 3, 40개, 하락 150개. 코스닥도 상승 400개, 하락 1000개. 이런 상황이 극단적으로 계속 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숏 걸리는 것들은 계속 힘을 잃거나 또 이렇게 조정하고, 그 다음에 가장 또 코스닥인데 치명적인 게, 아니 대주주 얘기 또 해. 지금 상태에서 그냥 냅두지. 지금 이제 연말이 가져가오는데 여기서 진짜 50억을 10억으로 내려버리죠. 그러면 코스닥 중소형주 난리 나는 거야. 그러면 대형주장이 또 돼요. 펀드장이 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코스닥에 또 치명적이니까 이게 주식을 5천 가게 만들겠다고 하시는 분들의 지금 시각인지 의심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벌써 이 분리과세나 상법 개정이나 이런 또 대주주 요건 이게 바뀐 이런 것들 딱 보고 저는 5천 꿈 깨라. 4천, 5천 꿈 깨라. 지금 현 정부는 이미 지금 요번에 돈을 굉장히 많이 썼잖아요. 그럼 뒷면 보면 세수가 굉장히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세수를 어떻게 끌어내는데 벌써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증권 거래세라든지 뭔가 우리가 원하는 주시장에 돈이 부동산에 들어오는 것보다 이쪽에서 먼저 시간을 번 다음에 내년 6월달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다음 전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0월달까지 리스크 관리하자, 이렇게 전략을 세워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주식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했던 행동이 헛일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더 심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미리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지, 그렇지 않은 때는 상당히 곤란한 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내 반도체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전자만 올라가는 장이 여러분들 투자자로서는 가장 치명적인 장입니다. 이게 종목이 더 압축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수는 안 빠져요. 지수는 안 빠지는데 다른 것들이 변동성이 거덜날 것 같아요.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만 주가 관리가 들어가는 장, 이게 저는 최악의 장 같아요. 이게 장이 되려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같이 가줘야 되고, 롱숏이 안 나와야 되고, 자동차가 같이 가줘야 돼요. 그래서 전차 군단이 장을 리딩을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 그동안 빈집털이 됐던 2차전지가 급등을 해요. 예? 이거 지수 영향이 없어요. 그리고 SK하이닉스가 그동안 1년 장을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갑자기 숏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엔비디아 연결고리에 관련된 것들은 오히려 숏이 걸리고, 이제 테슬라 연결고리로 이게 7만전자를 나왔어요. 7만전자 찍은 게 기억나세요? 작년도 엔캐리 저점이에요. 2024년 8월 5일이 7만전자 딱 찍었어요. 88,000원에서. 그리고 거기서 딱 10,000원 올리고 거기서부터 25조를 때리면서 49,900원까지 떨어진 거야. 그거를 오늘 커버한 거예요. 이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7만전자. 그러면 지수는 안 빠져요. 그런데 다른 것들이 더 박살이 나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 삼성전자와 연결된, 그래서 지금 요거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요게 코덱스 AI 반도체 핵심 장비 ETF의 포지션이에요. 보면 이수페타시스, 라노공업, 한미반도체, 파크시스템, HPSP인데 여기가 부품 관련주가 SK하이닉스 밸류체인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단에서 지금 하나, 마이크론, 테크윙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 밸류체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위에서 매도 들어가고 밑에서 올라오는 이런 순서를 좀 잘 이용하시면 어떻겠나. 그리고 AI 반도체 보면 삼성전자가 1등이에요. 그리고 SK하이닉스 반도체가 이게 엔비디아 밸류체인인데 이게 2, 3등이에요. 근데 이게 숏 걸렸어요. 삼성은 롱 걸렸어요. 중화되겠죠. 삼성 코스피 200 구성 성분에 삼성전자가 16점 몇 프로예요. SK하이닉스가 8%고, 그럼 삼성전자 하나가 다른 8개하고 균형이에요. 그런데 이거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숏이 걸리면 삼성전자만 하나만 잡아도 지수는 보합 플러스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0일 동안, 제가 6월 26일이 SK하이닉스 고점이에요. 그리고 또 30만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7월 7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7월 7일. 여러분들 그래프를 다 돌리다 보면 7월 7일이 2차 전지나 그 다음에 원전이나 이런 그 조선주가 가격대가 얼마였나를 딱 보세요. 눌림목이었어요. 거기서부터 조선주가 급등하고 SK하이닉스 밸류체인은 오히려 7월 7일 저점을 깨요. 저는 이게 가장 나쁜 신호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지금 시장은 뭐랄까, 삼성전자만 관리하는 장에서 삼성 밸류체인만 남아있는 거 몇 가지 안 되고, 저는 오히려 지금 군함 관련된, 그리고 또 알래스카 셰일가스 관련된 이런 것들로만 좀 이동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좀 권해드리고 싶네요.